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다정 코치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동양 고전에 기반한 CEO 리더십의 대가 김성애 코치님을 모시고 ICF 6번 코칭 핵심 역량인 강력한 질문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아유, 네. 김성애입니다. 오늘 김성애 코치님 뭐 여러 가지 TV 촬영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고전 리더십의 대가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도 그것과 연결해서 풀어나가면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저는 인문과 인문학과 경영학을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CEO 리더십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 숙명여대 경영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서 인문 경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인문 경영하고도 오늘 얘기하는 질문하고도 또 연결이 되겠네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문학 그러면은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인문학이다. 그래서 인문 경영학 하는 교수님이니까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되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질문을 사실 한자로 풀어보면요. 네, 바탕질에 물을 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탕질을 보면은 이게 도끼 근자가 두 개 있고 밑에 조개 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끼로 장작을 팰 때 그 바탕이 되는 거. 음, 그리고 물을 문자는 입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입 밖으로 꺼내서 묻는다. 그래서 두 글자를 합해서 보면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음, 입으로 묻는 거다라고 음, 종합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인간이 동물하고 같이 구별시켜주는 큰 음. 차별성이 바로 질문에 있다라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음. 아, 그러네요. 퀘스처닝의 어간인 퀘스트가 탐색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본질 탐색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그러네요. 교수님이시면서 코칭을 하시는데 학생들 가르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들 코칭할 때 교수님은 질문을 어떤 개념을 가지시고 이렇게 코칭을 하세요? 그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을 말씀을 고백을 하는 게 왜 우리도 설교보다 간증이 더 와닿잖아요. 실패 네,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자면 저는 사실 기자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자라는 게 또 인터뷰를 오래 했고요. 그래서 아, 저는 그러시구나. 네. 코칭을 하게 되면은 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엄청나게 잘할 줄 알았어요. 코칭도 어, 질문하는 일이고 기자 인터뷰도 질문하는 일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훨씬 못한다라는 자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차이가 뭔가 보니까 자기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하고 이 고객을 도와주는 질문이 음, 코칭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칭 질문과 인터뷰 질문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음, 요새 말로 현타, 현실 자각 네. 타임이 오면서 그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됐던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학생들한테나 코칭한테 할 때 제가 이게 에고 섞인 질문인가? 음, 에고를 좀 떨어뜨려 놓은 정말 상대를 위한 질문인가를 음. 한 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좀 더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 에고를 떨어냈나? 라는 거를 항상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겸손하신 답변이십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에고를 떨어냈느냐. 이게 정말 코칭에서는 가장 큰 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김성애 코치님은 또 고전 인문학도 많이 해보셨는데, 고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동양 고전, 특히 우리가 가장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논어나 공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게 창의성을 죽인다, 뭐 논어 공자가 그러는데요. 막상 읽어보면은 사실 굉장히
공자는 질문을 많이 했지 뭐 답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특성에 맞춰서 인재 시교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코칭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효용을 보여주는 게요. 저는 항우와 유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우는 항상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느낌표, 내가 어떠냐 그러는 걸 받았다면은 유방은 자기가 여러 가지로 가지지 못했다는 자원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물음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서 결국은 9번 졌는데도 막판에 마지막 한 번 승리로 중국을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질문이 내가 어떠냐라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구나라는 게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정다정 코치님, 제가 어때요? 네. 그럼 박수만 막 치게 되면은 그죠? 멋있어요. 네. 우리 정다정 코치님도 이제 PCC로서 코칭 하시잖아요. 네, 정다정 코치님은 가장 잘하는 질문, 나는 내 질문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질문을 할 때 그 고객분이 말씀하신 키워드를 좀 잘 집어놨다가 그걸 좀 돌려드리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막 생각한 질문보다 어떤 멋있는 질문보다 그 고객님이 맞아요. 말씀하신 그 언어에서 나온 질문이 고객님한테 되게 많이 좀 더 이렇게 울림이 있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성희 코치님은 코칭 하실 때 코칭 질문하는 순서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나 뭐 이런 거가 혹시 나름대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초반에 네, 프로세스에 대한 많은 그 거부감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일종의 유도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비행기가 가는 하늘의 길이 없어도 결국은 그게 막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을 그렇죠. 뿐이지.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로세스라는 게 좀 약간 느슨하게 하느냐 빡빡하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뼈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방황과 반항을 경험한 끝에 얻은 결론은 보이느냐 너무 가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하늘의 길처럼 보이지 않는 길은 있어야지 되구나라는 거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았습니다. 네, 두 분 말이 연결되네요. 그러니까 고객의 말을 연결해서 그게 맞는 또 프로세스와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질문해 나가는 거. 그게 자연스럽고 또 좋은 질문의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고객의 키워드로 질문을 하다 보면 좀 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뭐 고객의 말하는 뭐 의미라든가 어떤 고객님이 뭐 욕구라든가 이런 가치 같은 게 딸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강력한 질문하기가 이전에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눴던 적극적 경청과도 굉장히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예. 듭니다. 저도 정 코치님 말씀에 아주 적극 동의하는데요. 질문도 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상대방이 탱고를 추면 자기도 탱고를 쳐야 되고 지루박을 추면 지루박을 쳐야 되는데 저 고객하고 지루박 쳤다고 쳐서 좋았다고 그래서 옛날 거를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말을 쓰는 거, 같은 가치를 미러링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코치들이 좋아하는 질문, 아주 사실 그 전설적인 질문이 당신은 어떤 리더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였잖아요. 근데 그 질문도 고객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변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좋지만 가령 뭐 아주 시니컬한 분 같은 경우, 나는 리더로 난 퇴직하자마자 나는 잊혀지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럴 때는 그러면 당신은 화장실을 뒷담화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 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은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으셨나 봐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정말 경청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템포와 여러 가지 그 댄스의 종류와 그런 거를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게 이 질문 경청에 바탕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얘기가 서로 연결되면서 아주 정리가 쫙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다정 코치님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들으면서 그 사람의 뭐 가치나 존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듣게 된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핏 피터 드라카 생각이 나요. 피터 드라카의 유명한 5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예, 네, 예, 유명한 예.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그걸 5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2가지 측면에서 봐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질문, 하나는 사물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 영어로 네. 얘기하면은 people에 대한 질문, things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people에 대한 것은요, 피터 드라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사명은 뭐냐, 네 가치는 뭐냐, 네 고객은 뭐냐, 누구냐, 네, 이런 얘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래, 어떤 결과를 얻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한 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네. 중요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요 책,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지금에서 최고의 질문,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인데, 이거 말씀하신 그 이야기, 책 제목을 한국말로 했고, 영어로는 Five Most Important Questions. 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책입니다. 여기서 예. 그 존재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 가장 강력한 질문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라고. 네. 리더십을 하시니까 바로 또 책장에서 바로 꺼내셔가지고 바로 확인해 주시네요. 너무 좋네요. 역시 학자다운 모습입니다. 교수님은 혹시 강력한 질문하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댄싱 위드 클라이언트, 고객과 함께 춤추듯이 같이 이렇게 해주다가 거기서 이제 키워드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존재에 관련되는 키워드,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키워드, 또 어떤 일에 대한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우선 피플 패러다임으로 먼저 질문을 합니다. 피플 패러다임 안에는 그 사람이 꼭 뭐 누구냐, 사명이 누구냐, 가치가 뭐를 누구냐 이런 얘기보다도 우선 공감해주고 현재 느낌이 어떠냐, 또 무슨 특별한 질문이 없을 때는 항상 저는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그렇게 접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키워드 가지고 다시 people 패러다임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things 패러다임으로 다시 하든지 네,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정말 어떻게 느끼세요라는 건 진짜 음. 존재를 바로 확 봐주는 그런 질문이네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막 되게 멋있는 질문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보니까 그런 것보다 결국은 고객이 자주 하는 말, 단어나 맨 처음 불현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할 때 첫 번째 하는 이야기나 그런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로 삼아서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가 막 화려한 질문, 멋있어 보이는 질문보다 더 이렇게 고객이 큰 어떤 깨우침? 성찰을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또 김성애 코치님께서 굉장히 쉬운 사례와 살아있는 또 생생한 네.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질문의 어떤 강력함을 좀 체험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박창규 교수님이 이렇게 쉽게 건넨 그런 질문에도 한번 질문을 받게 되면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오늘 내가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고객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존재를 알아봐 줘야 된다, 물어봐 줘야 된다,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강력한 질문하기는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김성애 코치님부터 제가 여쭤볼까요? 예, 저는 강력한 코칭은 거리두기다. 그러니까 불각은 불가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객하고 일체화돼서 동감해도 강력한 질문하기가 힘들고 멀리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강력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오.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스페이스, 거리두기. 매우 중요하네요. 네. 박창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문은 탐구하고 항상 연결돼 가지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질문이란 탐구를 위한 출발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네요. 저는 강력한 질문하기는 망치인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망치라도 한 번 이렇게 빵 두드릴 때가 있고 아유, 머리 살살 살살 이렇게 아파. 망치로 두드리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치는 이 질문을 잘 활용해서 어떤 아. 때는 이렇게 살살 두드리면서 아하, 어떤 살살. 때는 진짜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거를 한 번에 또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핵심 역량의 딱 정가운데 딱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에 있는 그 망치를 두드리는 인간 조각상, 끊임없이 질문하는 인간, 망치 그거랑 연결되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코치님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또 강력하게 질문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